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운다 16번째 시간. 오늘은 이재명이 노무현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노동법학 관련 책들을 섭렵하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름난 변호사 한 분이 특별 강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생생한 체험담을 젊은 후배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강연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리라. 인권 변호사는 배고픈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해 노력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좀 굶으면 어떤가. 그런데 강연의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재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무현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뭘 내도 밥은 안 굶는다. 노동법학회 동기들 역시 그와 똑같은 갈등을 거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의기가 투합됐습니다. 다들 각자의 지방으로 내려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성남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가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 15로 각 3개월간씩 현장 실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개월간의 기간은 연수생들이 진로의 확신을 다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실습을 앞두고 이재명은 전태일 평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영래 인권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서 전두환 군사정권의 포갑적 공권력을 폭로해 당시 고문경찰관을 처벌받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3개월 동안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깨달음을 깨우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성남지원에서 판사 10으로 근무할 때는 판사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정적일 수밖에 없는 판사보다는 적극적 역동적인 변호사 업무가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안동지청에서 검사 15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당시 이동근 지청장이 이재명에게 말했습니다. 너 검사라. 딱 검사 체질이다. 이재명도 판사 15나 변호사 15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정열적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역동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의뢰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건을 추적하는 검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동적, 자율적 업무라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졸업 당시 성적도 상위권에 들어 충분히 판검사를 지원할 수 있었고 동기생들도 절반이 판사나 검사를 택해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동기들과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린다면 결국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므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양심과 신념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을 출간한 김태용 심리학자는 심리 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의 글에서 노무현과 이재명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익추구형의 정치인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이후 체류탄과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역시 시정감시 등 시민운동을 벌이다가 2번이나 구속을 당했습니다. 셋째, 대중은 물론이고 반대자들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무현은 시위대를 만나도 피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은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반대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넷째, 절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지식인 혹은 엘리트로서 노동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싸우려 했던 반면 이재명은 노동자에 대한 연대감을 뛰어넘어
일체감이 형성되는 매우 독특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이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했다면 이재명은 자신이 원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토론이나 논쟁에 뛰어난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토론이나 논쟁은 물론 용감성이나 실천력도 뛰어났습니다. 노무현은 개인적 전투력이 뛰어난 정치인이지만 지도자로서의 전투력은 우수한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민중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정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무현과 이재명은 둘 다 자기의 생각, 욕망,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환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 다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노무현과 가장 유사한 정치인이고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봤습니다. 저 역시 공익추구형 정치인인 이재명은 집권에 성공할 경우 수많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세종의 버금가는 선정을 베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등 준비 중인 것들이 반드시 실천되고 국민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